이제 한 학기는 이제 그 공백이 있어서 주부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공백이 생겨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6.25 때 한 해 묵었고, 그때 군대 가느라고 2년 공백 있고, 그게 3년인 공백이, 다른 그 연영에 비해서 3년 묵은. 아, 그래. 아, 입학 졸업을 이제 잘못 파겠네. 그거는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되는데 좀 빨리 최소 제곱은 3시간 넘어 그럴 것 같은데. 예. 내일 보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그러니까 분량을 보니까. 그 뭐 밤샘 뭐 끝장 토론하지. 대통령도 끝장 토론하잖아요. 요새 울산에서 오셨죠? 예,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희. 기차가 예, KTX가 있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예. 참 그전에는 그 뭐 고속도로로 댕겨야 되고 그렇죠. 고속도로 자가용 아니면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버스가 생기고 예. 기차가 생기고 참 편하게 됐어요. 지금 좀 많이 편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항공사들은 조금 힘들어졌죠. 편수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 비행기가 좀 불편해요. 이동 거리가 너무 그래요. 이 공백이 너무 많이 예. 생겨서. 이유는 여기서 내가 여기 밖에 가놓을게. 그것도 드시고 커피도 네, 드시고 커피도 드세요. 저희는 요 앞에서 전화 드렸는데 예. 건너야 되는데 이 건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럴 뺑 돌아서 이렇게. 이 목표가 없어가지고 예. 그게 을지병원이라고. 보여요. 저기서는 안 보이는데 건너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요 부분인 줄 알고 저희들. 자 슬슬들 시원하고 음료 좀 잡수세요. 잡숫구들 드시고 오세요. 그것 좀 가져와라. 네. 우리 30년 사. 네, 드리겠습니다. 나도 울산 명예 시민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울산에 옛날에. 그 회장 공장은 경주에 있는 것 같은데 경주 한번 내려가십니까 한 번씩? 그렇죠.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르날이었는데 이제는 뭐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 2번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경주에 내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황성동인가? 예, 황성동. 황성동에 있고 그게 아주 제일 먼저 오리지널. 내남면이라고 네, 내남 예. 거기 저 교도소 있고 예. 그 언양 가는데 거기 이제 MS 오셨대요. 회장님 직접 전화오셨어요. 누구? 정 회장님, 양 회장님 직접 전화오셨어요. 예, 접니다. 그래요. 아유, 저야 괜찮죠. 회장님 걱정이지. 그러게 유난히 더워요. 예. 내일 모레 저는 여기 참외나는 성주라고 가는데 가시겠으면 가시죠 뭐. 성주 참외나는 데 있죠. 성주 참외 여기 저 김천서 들어가요. 우리 골프들 친구들끼리.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아니 뭐 회장님 골프 치시는 게 아니라 좀 슬슬 뭐 근데 거기가 시원해요. 해발 뭐 한 700m 뭐 이렇게 된다는데 아주 시원해요. 그저 골프텔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지어놨는데 네. 저가 28일 날 와요. 일요일 날이요. 그게 퍼블릭으로 바뀌었어요. 금년부터. 예.
네, 그리고 전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올해 또 갔는데 가보고요. 언제쯤 가는 것인지 지가 예약을 해놓고 올까요? 그 의외로 시원해요. 네, 그렇거죠. 그 대강 언제쯤이 네, 뭐 며칠이요? 며칠간. 그렇죠. 예, 하루 뭐 금방 가요. 깎았고 가 보시고. 그 방은 몇 개 해놓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놓고. 네. 와서 연락드리죠, 오면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정상영 회장. 정상 회장님이요? 이제 그 1세대가 한 분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 정상 회장도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어떻게 그분 안 해. 네.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신경이 좀 예민해요. 예. 사람은 이제 살다 보니까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만사가 괴로운 거야. 예. 어? 그리고 또 건강 얻은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불편 오면은 더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겠더라. 저 양반이 아주 건강한데 너무 건강을 믿어가지고 이 종합검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전립선 암이 근데 몰랐단 말이야. 그냥 전립선 비대는 나이 들면 다 있으니까 예. 그거려니 하고 무심히 하셨는데 너무 그걸 등한해가지고 그게 암인데 그게 좀 전이가 된 모양이야. 뼈로 조금. 그런데 아산병원에 댕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저 VIP 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 너무 해가지고 이러니까 예. 그냥 서로 간에 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예. 그 참 안 됐어 아주. 그 요즘은 다 낫는데 작년에 수술하고. 예. 회장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나요? 아니 건강에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나는 뭐 다른 거는 문제 없는데 당이 좀 있어요. 당이 있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죠. 예. 그 우리는 뭐 금년에 내 작년에 뭐 지상에서 저거 좀 내 고대를 나왔는데 예. 고대는 그 저 동창회는 교회장이라고 그래요. 예. 교회장이 그게 뭐 그것도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은 안 하겠대고 뭐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하겠대고 그래서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2월에 이제 신임 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 혼란이 돼가지고 지금 뭐 지상에도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7월 달에 허다 해서 내가 지금 76살이에요. 그 작년 75살 아니에요. 예. 그 75살에 뭐 그런 동창회장이고 뭘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뭐 하다 우리가 단과 대학이 11개가 있는데 예. 이제 하도 그 분란이 일어나고 뭐 수습이 안 되니까 단과대학 11개 대학의 교우회장하고 또 원로들 고문단이 있거든. 원로에서 고문단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뭐 자꾸만 사회적으로 이제 뭐 비판도 나오고 뭐 신문마다 또 좋지 않게 다루어지고 그러니까 해서 나태 갖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내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게 뭐 극구사양을 하다가 뭐 그 고문단 원로들이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너만 생각하느냐 안 된다.
그저 수락을 해라. 그 작년 7월 14일 날 75살에 모든 사람은 예? 교회장을 해도 다 하고 그때 물러나가지고 다 편히 지낼 그 나이에 내가 새로 취임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그 혼란 수습회의지 뭐 고대는 데가 또 유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작년 7월서부터 작년 연말 금년 1월까지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직도 안정이 되고 뭐 지금은 조용하죠. 예. 동창회 되는 게 별게 없거든. 그저 친목 아닙니까 동창회 되는 게. 그 우리가 뭐 졸업 그 회원이 한 30만이라고 그러지만 30만이 참 못 돼요. 한 7만 명 되거든. 근데 그게 분란이 나면 수습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걸 이제 회장이 되면서 작년에로 다 안정이 됐고, 그러면서 내 작년 7월 14일 날 취임하면서 그 전체 그 동창회 그 총회에서 네. 나는 사실 그 교회 일을 내가 한 10여 년 이상을 했거든요. 장덕진 씨가 교회장을 할 때 내가 부회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세용 회장을 내가 회장을 모시면서 회장을 하십시다 하면서 회장을 시켜가지고 그 양반이 3년임을 했어. 그 6년을 또 내가 보좌했어요. 그 정세영 회장보다는 내가 교회를 더 잘하니까 일을 다 내가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고대 교회에서 하나 수건 사업이 뭔가 하면 회관을 짓는 거예요. 그 회관을 짓는 게 쉬운 것도 참 어려웠거든. 그래서 그걸 옛날에 김성원 씨가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할 때도 그걸 못 졌어. 국가 예산을 자기 떡주물로 털 때도 그걸 못 졌어. 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장덕진이가 회장하면서도 그걸 못 졌어. 그래서 정세영 회장을 모시고 교회관을 한번 집시다. 그게 펄떡 또 그 양반은 교회 참여도 안 할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건지 고대가 어떤 건지 조름받고 가보지도 않으시던데. 그러다 교회장을 하니까 벌쩍 뛰다 나중에 그걸 하면서 회관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밤에 고민 깨나 한 모양이야. 이튿날 부르니 그걸 어떻게 짓냐 이가 그 아무도 못한 걸. 그 간단하다. 그래서 그걸 지었습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정세영 회장 모시고 또 6년을. 그 다음에 정세영 회장 구도회 회장 때 넘겼어요. 구도회 회장이 동기거든, 정세영 회장은. 그래서 또 2년 했어. 그러니까 교회를 이래저래 내 10년을 실제로 부회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또 경영대학 교회장을 내가 3임기를, 3임기를 했었다고. 우리 전에는 사실 뚜렷한 그 교회라는 게 안 생길 때인데, 네. 그 내가 3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대 내용은 내가 잘 알지. 네. 그런 덕에 그런 까닭에 이제 작년에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내가 첫 약속이 나는 남은 임기까지만 하고 안 한다. 우린 보통 하면 연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냐면 내년 3월까지. 그럼 내년 3월까지 좀 바쁘시겠네. 내년 3월까지 지금 바쁠 거 없어요. 이제 의례 행사 이런 것들만 있는 건데 그래도 바쁘죠. 네. 매일 뭐가 예. 있어요. 그 뒷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좀 같이 한번 여쭤보기로.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우리 구술과 정리의 편을 위하여 이제 우리 회장님 구술자, 저희들 면담자, 우리 창업자, 명예회장 창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하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년월일부터 해가지고 고향 가족 관계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저 이게 나중에 그 나도 그 봤는데 예. 그게 뭐 내가 아무개가 뭐 이랬다 하는 게 다 나옵니까? 일단 회장님 뭐 인터뷰는 회장님 인터뷰대로 좀 정리가 또 따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이 실명으로 다 나오겠죠. 일단 구술자는 실명은 나오죠. 근데 아니. 내용 중에 예. 학교에서 이거 뭐 정규형 학과를 맺는다며 학을 맺는다며 예, 예. 거기에도 뭐 이양섭 구술자가 이양섭이 뭐가 이랬다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요 이제 오늘 그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회장님 파일로 이제 보관되는 거죠 전체로. 그리고 회장님이 지구 중요한 우리 영예 그 창업자였던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현대건설 초창기에 같이 활동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 의견 이것이 종합적으로 좀 다뤄졌을 때 창업자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날 것이고 또 우리 근현대사에서 현대라는 어떤 그룹이 가지는 의미,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또 새롭게 조명될 것이고 이건 단지 지금 한순간에 어떤 그런 작업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5년, 100, 50년, 100년, 200년 지나도 하나의 역사적 가치로서 남을 수 있는 또 후학들이 연구할 자료로 남기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이제 구술자의 개인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아산이 어떤 의미를 지느냐 이런 어떤 시각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예. 내용을 보니까 예. 객관적으로 정유영 회장하면 그 양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참 커다란 줄거리에서 내 좋은 경우 따를 게 있고 예, 그렇죠. 또 어떤 그 개인적인 인격에서 좀 본받지 못할 예.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예. 건데 그 사실 나쁜 소리 하는 거는 그렇게 저거 하는 게 맞습니다. 뭐도 좋지가 않잖아 내가. 근데 그런 자료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책을 펴낼 때 일단 우리 이제 회장님의 의견을 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를 하고 뭐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나중에 구술 동의서를 받지만 회장님 나중에 사후에 언제 뭐 이제 공개도 된다. 뭐 그것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지금 다 뭐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책을 낼 때.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요게 내가 이게 지금 내용이 아주 불충분한데 예. 이게 한 6년 전에 아, 그 내 칠순 때 뭐 네. 갑자기 좀 뭐 그렇게 뭘 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예.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걸 좀 썼던 건데 예, 예. 요새 다시 편집을 다시 하고 있어요. 아, 편집보다는 내용을 다 수정하고 좀 보완하고 그리고 있어요. 예, 예. 저희들 뭐 참고 많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상당히 그 지금 그런 질문사항 모든 게 많이 보완이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고 요거는 우리 회에서 30년 삽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1권, 2권으로 해서 그 편집 방법이 좀 달라요. 예, 예. 그 1권은 좀 이렇게 각자가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초기 참여자들이 이렇게 구술하는 내용들 예. 그렇고 2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위에 회사 그걸로 이렇게 나눠서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그걸 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도움 되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참고 감사합니다. 저는 뭐 37년 생이고 예, 원 고향은 여기 검촌이라고 있어요. 파주식 요새 검촌 예, 읍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되던데 예. 그 서울서부터 한 80리 돼요. 한 36km. 그 위치가 서울하고 개성 중간에 있습니다. 검촌이라는 데가. 예. 그리고 저기 통일로 자유로로가 되면 그 통일 전망대라고 있죠. 예. 임진강가에. 네. 그 전망대까지 가서 거기서 우측으로 가서 검천읍 나가면 돼요. 그 거기서부터 검천 사이 중간쯤에 우리 이건 고향이야. 내가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검천으로 약 4km 되는 국민학교를 6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학교는 검천국민학교. 그
그 4km 되는데 뭐 그땐 뭐 길도 제대로 없을 때 그냥 신장로라고 그랬죠. 마차 댕길 수 있는 길. 그리고 걸어 댕기기 때문에 비만 오면 이제 개천 같은 게 이제 넘고 해서 어릴 때 여름에 큰 비 내리기만 바랐지. 좀 학교 어떻게 하면 안 가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이제 고향은 거기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4남매입니다. 6남매에서 둘이 죽고 이제 지금 4남매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학교를 그 먼 데를 걸어 다닐 때 그때 우산도 없을 때고 우장도 없을 예. 때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가만히 내 좁쌀 포대를 이렇게 고깔같이 해가지고 쓰고 하면 조금만 가면 더 무겁지. 더 이게 비에 더 젖고 뭐 그렇게 쓰고 다닐 때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중앙고볼 다니다 중퇴를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진명 여학교지 그때 네. 여중이 아니고 진명 여학교를 나오시고 그래서 부모님은 다 서울서 그래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 중퇴를 하고 뭐 조합에도 다니시다가 금융조합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그거 좀 다니시다가 거기 시골서 이제 그 학교 그때는 뭐 교육 그런 적에 이 정식 학교도 있지만 사설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해서 선생님 그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에요. 그 동네에서 일컬어지는 게 선생님 댁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고 이제 국민학교 거길 나오고 거기서 중학교를 용산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 자세히 좀 다 나옵니다. 예. 중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다가 이제 국민학교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해방이 되고 예.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다니다가 이제 6.25가 나. 그 하여간 큰 난린 다 학교 때 겪었어요. 그리고 6학년을 다니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거기 교실 구조가 한 2개 반밖에 없어요. 2개 반밖에 없는데 1개 반은 해방이 됨으로써 해방전에는 사실 소학교 들어가기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 학교들 입학을 못한 그 정년기 취약 학생들이 많았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그때 강습소라고 있는데 지금 학원이지. 강습소에 다니던 사람들을 몰아다가 이제 의무교육이 되니까 교실 하나 더 만들어서 1, 2, 3학급이 됐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학급 하나는 나이가 우리 같이 졸업 맡은 사람들이 우리 담임 선생하고 나이가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6.25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6.25가 나니까 그땐 군인들을 뽑아 나가는데 벌써 군인 나가는 그 연령이 돼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군인들을 친구들이 나가고 그때 군인 가면 뭐 좀 죽는 걸로 알고 대단한 걸로 알아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띠 둘러가지고 뭐 하고 뭐 저녁이면 그 송별회를 하고 뭐 이제 시골서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그 국민학교 다닐 동안에 그래도 6년 동안 반장을 하고 좀 공부를 한다 해서 체구가 작았어요. 그래서 반 학급 친구들이 군인을 간다. 또 장가들을 든다. 그러니까 서울서 있다 그냥 요만한 거울 하나 사들고 뭐 결혼 뭐 이렇게 서고
가면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깎아머리 막걸리 먹고 술 먹고 송별회 때 그렇게 송별을 하고 잔치 또 결혼 축하를 해주고 그랬었어. 술은 음식으로 알고 국민회께 때부터 먹었어요. 저 잘할 때 그때 네. 시골에서 그렇게들 먹었어. 그렇게 이제 중학교를 다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3학급이 있는데 1, 2, 3학급이 1, 2학급이 아니고 3학급이 그렇게 강습소에서 온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난 2반에 있었어요. 2학급에.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이 여름방학 이맘때쯤 갑자기 군인을 한 거야. 간부 후보생으로. 그러니까 중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담임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개학이 되니까 이제 8월 말 9월에 개학이 되는데 담임도 없고 그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 거라. 네. 그 일반이랬는데 열심히 그분이 가르치는 담임이 있어요. 우린 그 3반 그 강습소 댕기는 학생들 많은 데로 이제 중학교 진학할 아이들 한 10여 명이 글로 이제 가서 겹방살이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때 거기 담임인 어떤 분이 왔는가 하면 각 중학교 그때 5년 될 거예요. 그때는 사범학교 졸업 맞고 깎아머리 담임이 네. 오셨어. 그런데 이 양반이 열정이 대단해. 그 양반은 19살, 우리는 13, 14살. 그리고 우리 반에 이제 또 19살짜리 뭐 18살짜리가 그득하고 그 시골 놈들이 그냥 버쩍버쩍 선생님 뭐 씨름하자면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내동리를 치고 뭐 이랬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식 교육을 그 입시 준비를 못했죠.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시험을 본다 해서 보니까 그래도 뭐 일반에서는 제대로 성적들이 나왔고 그 담임도 그냥 한 분이 쭉 계속해서 했고 우리는 하다가 2학기에 가서 해서 가을에 가서 담임이 다른 반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공부를 열정적으로 시켰어 그 담임 선생이 19살짜리 담임 선생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래도 용산중학교 그때 처음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시작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골서 그때 나는 입학원서를 경기중학교 오고 용산중학교 오고 두 군데를 냈는데 경기중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먼저 위축이 된 거야. 다들 그때만 해도 자가용도 있고 그랬어요. 조그만 휘아트지 지금 그 조그만 거가 있었는데 공냉시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의 뭐 학생의 뭐에 옷을 입어도 양복들 다 입고 걸치고 오는데 나는 우리 내종 사촌이 고모가 이 아현동에 살아서 거기 가서 내종 사촌 양복을 빌려 입고 그리고 이제 경기중학교를 갔거든. 그래서 수험 번호도 받고 뭐 그랬는데 위축이 되죠. 촌놈이 서울로 어리벙벙한 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번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용산중학교 또 입학 설명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용산중학교 좀 허름하단 말이야. 거기 벌써 조금 떨어지. 경기는 그때 수성문민회교 가회동에 있는 무슨 뭐 그런 국민학교 아이들이 그 부자 그 문안이라고 그러잖아. 그잖아요. 그 부잣집 아이들이고 용산중학교로 와보니까 조금 시골에서 온 촌놈들도 많고 또 벌써 용산 쪽에서 다니는 국민학교 아이들이니까 좀 그런 고급은 아니고 이제 상업 쪽에 부모들이 종사하고 이런 집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산중학교를 봤는데 우린 시험을 10몇 명이 와서 봐서 다 전멸하고 내 혼자 들어간 거라 용산중학교. 그 용산중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 옆에 상광국민학교, 원효국민학교 이런 데서 이제 50명, 100명씩 와서 오굴내고 노는데 이거 뭐 옆을 보나 어딜 보나 아는 사람도 없죠. 촌놈이지. 그때 정신적으로 내 굉장히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육류가 터져가지고 비란을 갔다 옵니다. 그 중학교 시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야. 네. 그 가족은 그래서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 형님이 계셨고 우리 누이가 돌아갔고 어려서 죽었고 예전은 뭐 한 20% 30%는 이들 잃지 않아요. 예. 그 또 내 아우도 하나 죽고 그래서 지금 4남매가 지금 예. 있죠. 예. 그래서 남자 지금 셋에 여자 하나 이렇게 4남매가. 예. 그럼 지금 구수자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평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살고 계셨는데 그러면 어떤 가치관, 나의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말들은 좀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나는 뭐 좌우명이다 뭐다 생각해서 한 건 없고 예. 내 생활의 표본이 되고 내 개성에 맞는 거는 하여간 모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사람을 일을 시켜도 그렇고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걸 책임을 질 줄 알고 이루어 놓을 줄 아는 그런 생활 방식이고 또 하나는 뭐 신뢰를 한다든가 나는 뭐 이 중소기업을 하지만 우리들 사장단이고 뭐고 하면 중소기업에 70씩 월급 주고 대리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 보면 다 뭐 그렇게 오래 대리 있고 70이 되면 내가 70이 넘어 보니까 70이 되면 이 모든 기억력이 판단의 한계가 와요. 예. 그래서 참 그래서 내 기본적으로는 이 사장단들이고 임원들도 한갑은 넘기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사실 지금 뭐 젊잖아요. 늙어도 젊잖아. 능력이 있고. 근데 사실 한갑들은 뭐그 전에 이제 혼사고 뭐고 다 끝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 부모들이 좀 그렇게 뭐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임원으로 있다, 사장으로 있다 하는 게 그 애들 결혼이고 이런 네. 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웬만한 큰 하자가 없는 한 보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아직 고문으로 있죠. 지금 70된 사람 사장 얻은 사람이 이제 고문으로 돼가지고 70이 됐는데 뭐 그 아직까지 고문으로 있어서 우리 회사에 있고 그래요. 그럼 구수자의 취미생활, 뭐 젊은 시절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게 있습니까? 취미는 내가 그 어려서부터는 우리 환경이 앞 벌판이고 얼음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면 꼭 스케이트를 그 6.25 전서부터 탔어요. 시골의 스케이트가 참 귀할 때인데 네. 그 우리 형님도 스케이트를 잘 타고 그 사다 주고 그래서 내가 하고 6.25 때 피랑 갈 때도 스케이트 끼고 갔으니까 그때 뭐 가보도 아니 이건 그렇게 귀한 물건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스케이트를 끼고 피랑을 갈 정도로 그 스케이트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참 많이 탔죠. 그러다 사회에 나와서 내가 참 현대 건설에 있는 동안은 취미고 뭐가 없었어요. 그때는 1년에 노는 날이 명절 같은 거 하루 일요일 같은 것도 다 일도 없으면 나가는 겁니다. 예. 이 무교동 거죠. 사업. 그 사옥에 그 앉아서 할 거 없어도 그냥 뭐 섭답한 머리고 뭐하고 그냥 담배 피고 앉아있다 떴다 하면 그냥 그러면 창문 열고 연기 내쫓고 뭐 중기영 사장이 이제 나타났다 이거지. 그렇게들 해서 취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사회 환경이 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울산에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울산서 그때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난 운동을 좋아해서 내가 직접은 못해도 축구부를 계속 길러가지고 울산 공장장 시절에 축구부를 길러가지고 축구, 배구, 테니스 이 세 가지를 길러가지고 전국체전에 도대표로서 현대자동차 팀이 출전을 했다. 얼만큼 내 집중적으로 걔네들을 기르고 같이 저걸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난 축구다 뭐다 직접은 못해도 축구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차범근이다 뭐다. 그 차범근이도 뭐 나를 참 멘토로 생각하고 좀 저걸 하는데 이 축구계 감독 즉 협회장 뭐 조중현이다 뭐다 다 나 거쳐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축구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그런 연고가 있죠. 그리고 테니스는 내가 1970 한 3, 4년 포니 공장 지을 때서부터 점심시간에 나가고 저녁 시간에 나가고 끝나면 또 술 먹으러 나가야 되고 영접 보건부 테니스 그때부터 한 거를 지금까지 해요. 지금은 그냥 수요일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그 야외에서 하죠. 그것도 그렇게 테니스는 그러니까 한 지금 한 8, 9, 10, 20, 35년 한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하고 내 80년에 서울로 왔는데 중학 투자 조정할 때 그때 자동차 통폐합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는 지금 대통령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마다 테니스를 했어요. 그때 뭐 회사에 일도 많고 손님이 있으니까 꼭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도곡동에 현대 저 실내 체육관도 있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거든. 거기서 그때까지 하다 92년에 대통령 고만두면서 정계루들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고 난 지금까지 해요. 그저께 토요일 날도 하고 수요일 날은 꼭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토요일 날 하고 계속 하는 게 테니스고 뭐 골프는 뭐 하게 되니까 그냥 골프는 그냥 하는데 이 여름하고 겨울은 안 해요. 골프는 이제 이 7월 8월 안 오고 겨울은 12월 1월 2월 석 달 동안 안 오고 그 겨울은 내 스키를 타는데 스키는 내가 54살인가 이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수 재주 부리는 건 아닌데 그게 보기 좋게 아무리 스로프가 강해도 다 그건 내가 엔조이를 하고 즐겨요. 그래서 뭐 일본도 가서 타고 휘슬러그 하죠. 캐나다 유명한데 거기 가서도 2번씩 타고 그리고 계절이면 꼭 스키는 내가 겨울에 즐기는 운동이에요. 대단하십니다. 테니스 따위까지 하신다는 게. 그럼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산 대학을 아까 이제 57년에 입학해가지고 63년에 이제 졸업한 거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현대에 입사했습니까? 예, 그래요. 예. 63년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가 63년 3월 2일인가서부터 근무를 했어요. 3월 1일 날이 3일절이라 안 하고 근무 시작이 3월 2일 날부터. 그럼 현대 어떻게 입사하게 됐습니까?
공채죠 그때. 공채로? 공개 시험. 기록에는 공채 일기라고 하는데 일기라는 게 맞습니까? 일기는 아니고 그게 공채 일기가 나오는데 왜 그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네. 사실은 중간중간에 현대건설에서 공채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엔지니어들을 하고 그리고 소수로 했고 예. 그러니까 보충하는 걸로 해서 서울대학, 한양대학, 주로 인하공대 이 세 개 대학이 들어왔어요. 예. 그게 서울대학이 많죠. 예. 그런데 뭐 그 숫자는 뭐 10여 명 내외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예. 기계, 전기, 토목, 건축 4개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관리계통은 뭐 몇 명 안 되게 한 번이나 이렇게 뽑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때 처음으로 내가 입사 동기가 55명입니다. 아, 25명이에요. 예, 63년 그 3월부터 근무한 게 55명이 입사를 한 번 했어요. 대대적으로 신입사원을 아주 크게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관리계통도 다 엔지니어가 줄을 차지했죠. 관리계통도 한 10여 명 되고 나머지는 엔지니어들이고 그래서 아주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공채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냥 공채 일기다 했는데 공채 일기라는 개념도 없고 없었어요. 예. 뽑은 건 그 뭐 그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뽑은 건 확실해요. 그럼 훈수장 왜 여러 그때 뭐 한전이라든지 뭐 조선공사나 다른 데 많은 현대 건설에 입사에 대한 어떤 동기랄까 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은 본 게 한 대여섯 군데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입사가 된 거는 지금 현대건설하고 부채표 활명소는 동아제약하고 지금 대한통운하고 예. 그때 이름이 대한통운이 아니고 달랐어요. 예. 뭐 그 대한통운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저 동양세멘트하고 석유공사 유공 예. 그 두 군데가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5.16 나고 처음으로 이런 공채를 할 때거든. 예. 그래서 우린 순수하게 입학 그 시험에 보면 붙는 걸로 알았더니 면접할 때 당신이 경영 선택에서 1등이요. 딱 거기서 얘기를 해주더라. 아, 면접 볼 때. 해놓고 뭐 최종 발표회 가보면 없어 이름이. 예? 그래서 나중엔 뭐 자서전에도 그 재미나는 얘기 나오거든. 우리 아버지가 촌 사람이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땅 다 팔아서 공부시켜 취직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야 너가 남이 보기엔 너무 날카롭게 생겨서 그런 거니까 사진을 다시 찍어봐라. 그래서 입학원서에 붙이는 사진까지 가서 다시 찍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양세멘트는 또 어떻게 해서 떨어졌냐. 거기도 뭐 1등이라고 해놓더니 이양구 씨라고 그 창업자예요. 그 동양세멘트. 네. 그때만 해도 그게 큰 회사야. 지금은 뭐 시내 바닥엔 주유소 조금 규모보다 큰데 그게 큰 회사라고요. 거길 갔는데 거기서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 딱 보면 내가 공부를 재학 시절에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 군대 갔다 와서 1년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딱 보면 달달 외다시피 경제원론 무슨 경영학개론 이런 걸 달달 외다시피 했기 때문에 진짜 못 쓰는 거 없이 다 썼거든. 근데 거기도 1등이라고 해놓고 이양구 사장이 해외 출장인데 뭐 한 달 후에 온다. 그 연말에 시험을 봤나 연초에 본 게 한 달 후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또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다 얼마나 줄이 많습니까. 5.16 나가 처음으로 이 사회에서 공개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뽑을 때니 얼마나 그 군인이면 다 할 세상 아니에요.
백이 얼마나 많았을 거야. 나만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옆에 군인도 없고 집안 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힘쓸 사람이 없지. 그래서 번번이 최종에 가서 면접에 떨어지면 다른 데 볼 기회도 없잖아. 그런데 보니까 현대건설 모집관가가 한번 났는데 그래서 거기 뭐 그 위에 본 건 다 붙었어 그렇게. 근데 현대건설을 간 거는 나는 그때 우리가 은행 시험을 보려면 은행이 그때 시중에 한 7, 8군데 되잖아요. 은행을 보려면 차례차례 거의 다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근데 난 당초부터 은행을 안 간다고 은행 시험을 안 봤습니다. 너무 은행 이런 데가 이 금융인들 보면 난 우리 외삼촌도 그 전에 상업은행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뭐 중역을 하고 다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틀에 매긴 듯이 생활을 해서 안정적이고 또 친구 매형도 우리가 친한 친구 맨날 가서 뭐 밥 먹고 묵되게 사는 그 매부도 보니까 거기 은행 중역인데 뭐 똑같은 그런 생활이 그래서 은행이라는 건 아예 난 시험을 안 보겠다. 그 은행 시험을 안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동기생 중에 상과대학 나오면서 은행 시험 안 본 것도 유일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은행은 그런 그 너무 사람이 그냥 그 폭 없이 그 궤도의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안 받고 이제 그런 거 중에 하나가 대학을 우리가 이제 수복 후에 고등학교에서 입학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그땐 사범학교가 제일이야. 그 우리 아버지 이제 그 농토를 다 팔아짓게 가지고 사남매를 기르느라고 나중에 논밭은 거의 없어졌어요. 산만 좀 있는데 그땐 산은 가치가 없을 때야 또. 가치가 없을 때인가 못 팔고 남은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사범학교를 가라. 사범학교를 가라. 그 사범학교를 가면 취직보장 되죠. 그때 군인 안 나가도 됐어요. 그 선생님. 근데 사범학교도 나는 적성에 내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을 한 거야. 그래서 상과대학을 가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3 때 아주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집이 가서 반도 못 잤어. 형님 집에서 댕기는데 반도 못 자고 맨날 친구 집에 가서 저 옆에서 끼어자고 밥 얻어 먹고 댕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을 안 간 건 그런 어떤 장래 내 포부 때문에 그런 고정적인 직업보다는 조금 폭넓게 선택하겠다 해서 상과대학을 갔고 상과대학도 내 11번 모의 시험을 보는데 한 번 1페이지로 오고 한 번 2페이지, 한 번 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맨날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고 놀라 댕기느라고 좀 창피하고 2페이지 떨어지면 공부를 좀 하면 1페이지로 올라가고 또 2페이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야 서울상대를 가겠다니까 네가 인마 역인지 요건지 알 수가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고대 가 그래서 고대를 본 거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현대 입사 당시 그 현대의 어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야 난 냉수 좀 주고 네네. 저 뭐 커피나 뭐 어떤 뭐 드릴까요? 지금 커피 한 잔. 네, 네, 감사합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커피 네. 현대건설이 내가 입사를 해보니까 그 현대건설이 그때 광화문에 그 빌딩이 무교동 92번지에 예. 그때 새로 지었어요. 7층 하얀 타일로 붙여가지고 그 코너에 소방서가 그 동아일보 지금 그 맞은짝 코너에 있었거든. 대칭 돼가지고 소방서의 워치타워가
이 현대건설 7층 건물보다 저 아래 왔으니까. 그 왜 그러냐? 서울에 빌딩이 없잖아요, 장안에. 예. 그러니까 뭐 거기만 올라가도 서울 장안이 다 보이는 거야. 동대문 저기 청량리 근처까지 보이지. 이쪽에서 만리동 이쪽 다 보이니까 그 소방 타워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 현대건설이 7층이니까 그거보다 굉장히 높지. 근데 서울에 높은 빌딩이 어린간 반도 호텔이라고 있어요. 예. 저 반도 호텔이 한 4, 5층 될 거예요. 그리고 미도파 건물이 그게 4층 이렇지 않습니까? 신세계 지금 백화점.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그때 새로 지어서 7층인데 뭐 건물을 육중하게 잘 지은 게 아니라 얄팍하게 지은 거지. 정경 회장이 이렇게 육중하게 이렇게 지을 게 아니거든. 사람 올라와서 안 떨어질 정도로 짓는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서울 장안에 제일 바짝바짝 거는 새 건물이지. 그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그때 얼마를 주는가 하면 200원을 줘요. 200원을 주는데 봉투에다 200원씩을 수험생을 다 주는 거야. 시험을 어디서 받는 건 서대문 그 이화여고에서 받거든요. 그 200원을 가지고 나오니까 50원 주고 그냥 육개장 이만한 녹그릇 이만한 데서 육개장 그 뭐 그때 굶주려 살 때인데 그 육개장 한 그릇 그냥 뻘겋게 기름 뜬 거 한 그릇 먹지. 또 보니까 뭐 극장 구경을 시험 끝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갈 수가 있지. 또 그거 가지고 커피 또 다 같이 다방에 들어서 마실 수가 있지. 아, 그러니까 거금이죠. 그때 돈도 벌기 전에 우리 그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200원이 아마 지금 2만 원보다는 조금 더 컸나 봐. 가치가. 예. 그러니까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커피 먹고 극장 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도 그 비슷비슷하게 되나 2만 원이면 조금 더 한 3만 원 같이 되나 이랬을까. 예. 그러니까 야, 이 현대건설 참 좋구나. 그때 뭐 건물도 이렇게 새로 지어서 아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그거 깔았는데 바짝바짝 그냥 왁스 칠해서 딱 까놨지. 엘리베이터가 콩알만 원어치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 좋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에이, 현대건설을 가야 되겠다. 붙여주면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험 보면 그 대강 알아요. 몇 등 했다고 면접 볼 때 알게. 내가 2등이야. 그 우리 친구는 같이 고대 같이 다녔던 김포 친구놈이 그놈이 1등이야. 그 내가 생각해도 회계학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2등이라 그러더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은 그런 조그만 동기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급 순위가 1등입니다.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토목, 기계, 건축, 전기 이 건설회사는 도급 순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전국의 모든 기업이 이제 A군으로 나누고 B군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도급 한도 순위가 현대건설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제일 컸던 회사지. 예. 그 다음에 대림, 삼부 이렇게 분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중엔 제일 큰데 제일 아까 같은 그런 조그만 이제 건물도 새거고 조합이고 점심값도 주니까 뭐 촌놈이 아주 그냥 좀 실컷 하루를 즐길 수 있었고 점심값 준 데가 없었어요. 내 시험을 그렇게 여러 군데를 봤어도.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거지만 크게 오지 않아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현대건설 이 건설이 또 여러 가지 활동성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가고 뭐 그러니까 여기를 와야 되겠다. 면접을 하는데 지방 근무가 우리 많은데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난 생리가 지방 근무에 맞서 그래 버렸지 뭐. 취직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생리가 그런데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앞뒤 궁합이 딱 맞은 거야. 그래.
그럼 입사에서 제일 먼저 배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치가 두 가지인데 일선 현장 배치가 있고 예. 그때 해외에 없을 때니까 예. 본사 근무가 있고 근데 뭐 하면은 뭐 지금부터는 오리엔테이션 뭐 하고 교육 이게 없었어 그땐 딱 보더니 뭐 나보고는 삼척 화력발전소 현장이다. 예. 또 우리 같이 들어온 친구 며칠 또 해도 넌 영월발전소다. 뭐 해서 대본에 배치를 당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다른 계통, 격리 계통 이런 데는 안 오는데 나는 어느 계통으로 발령이 났는가 하면 공사관리 부로 났어요. 그게 공무부라고 그래. 공사관리부. 예, 그게 공무부라고 그랬는데 공무부로 발령이 났거든. 공무부로 발령 난 친구들은 그냥 인지니어가 아니라 다 현장 배치를 하는 거라. 그 뭐 하더니 출장비라고 그때 주는데 삼척발전소를 가는데 출장비를 지금 많이 주더라고.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또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통행금지가 있고 새벽 기차로 떠나야 되니까 그 밤새도 술 먹고 이제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잔 거야. 그 다음날 새벽 기차를 청량리 와서 타고 가는 거야. 그때 삼척을 가는데 도계라는 데가 있어요. 영주 지나고 뭐 그럼 도계를 가면 기차를 타고 넘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넘어가 고개 위에까지 가. 그때 터널이 뚫리기 전이라 그럼 그 위까지 걸어 올라가면 거기 밑에 또 기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기차를 타고 삼척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예. 내려가지고 또 걸어서 갔다가. 그쪽에서만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기차, 이쪽에서 여기서 거기까지만 가고. 그 거기 가서 이제 타고 삼척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삼척발전소를 처음으로 배치가 돼 갔죠. 그 삼척발전소라는 거는 대일 청구자금 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그게 지금 보면 별게 아닌 조그만 발전소인데 그땐 아주 커다란 그 기계 공사 그 설치예요. 발전소 설비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 현대에서 이 대일 청구 자금으로 만든 것이 이 삼척 발전소가 유일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현대에서는 대일 청구 자금으로 삼척 발전소 하나가 처음일 거예요. 아, 하나요. 그럼 이제 초기에 현대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꼈던 점은 어떤 것이 현대에 근무하면서 좋았던 점? 어떤 분들은 뭐이 식사가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월급이 좋았다든지 뭐 동료들이 같이 근무한 사람들의 마음이 잘 맞았다든지. 그때 현대건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의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몇 명 안 되고 예. 또 그건 주로 엔지니어들이고 관리 계통도 한두 명 있었어요. 한두 명 있었는데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이제 우리 때서부터 뭔가 그 회사로서의 그런 개념, 신입사원으로서의 개념 모든 게 그때부터 나타났는데 현대건설의 특징이라면은 그때는 뭐 참 가족적인 분위기죠. 내 기억에 현대건설 정식 사원이 한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일개 부서가 지금 뭐 수백 명인데 그 한 300명 되니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7층에 식당이 있는데 네. 구내 식당. 그건 장안에 웬만한 사람은 현대건설 친구가 있는 사람 와서 다 먹어봤어. 그 이제 거기 그 정유영 회장인 그 통천 아주머니가 밥을 식당을 하는데 반찬을 잘했어. 아, 그리고 거기 특징이 뭔가 불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줘요. 그 불고기만 수북해 주면 먹을 수가 없, 배가 불릴 수가 없으니까
불고기 겸 뭐 이 국물에 그냥 그 국물 그거 그냥 같이 밥하고 섞어서 먹으면 국 대신 그렇게 해서 불고기를 이런 양푼 그릇에 이만큼 반 이상 준다고. 그 국물을 지적지적 그렇게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 소고기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넣어주면 그게 얼마나 적어요. 그 김치 깍두기서부터 밥까지가 다 맛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현대건설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것들이 아주 유명해. 그 친구들이 그 와서 얻어 먹으려고. 네. 그래서 그런 식사 좋았고, 그 우리는 이제 삼척 3월에 갔다 10월인가 들어왔는데, 그래놓고 또 오산 비행장 짓는 데 나가 있다가 연말에 들어왔나 그랬지만 본사금을 몇 년 했으니까 네. 그 식당에서 많이 먹은 거죠. 식당에서 많이 먹은, 그러니까 항상 그 강씨 아주머니가 그 반찬을 잘하고 꼭 집에서 먹는 거 그렇지 해주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 계실 때 이 양반 말씀이 있어. 하얀 이팝에 쌀밥에 네. 잘 익은 김치하고 뜨거운 미역국 하나면 그 최고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미역국은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양반은 이제 강원도 통천이 해변가거든. 네. 그러니까 그 미역국에 뭐에 그런 게 이제 미역은 동해안 미역들이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는 건 자기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제일 향수가 있고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미역국인가 했더니 그런 연유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항상 하는 게 따끈따끈한 쌀밥에 그다음에 그때 우린 국을 뭐 고깃국을 맨날 끓여줬어요. 그 회사에서 그 고깃국하고 김치 잘 익은 거. 네. 그거면 되게 아주 최고다 이거지. 참 그때 뭐 우리 분식도 장려하고 보리밥 먹고 뭐 그럴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쌀밥에다 고깃국에 김치 하나 잘 익으면 아니면 미역국에 그 최고다 이렇게 그 양반이 표현을 했다. 네. 그럼 현대건설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 공사는 정말 내 기억에 남는다는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난 사실 현대건설 생활이 길진 않았잖아요. 네. 길진 않았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가장이라는 건 하나인데 기억에 남는 건 두 개예요. 네, 맞습니다. 월남 공사하고 올라오면서. 월남 캄란 소도시 건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거기 직접 근무하셨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그거고 현대건설이 이제 했던 고속도로 공사. 고속도로 공사. 그 두 가지가 제일 그 기억에 남는데 내 월남을 갈 때 67년 2월 25일 날 결혼식을 하고 3월 5일 날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열흘 정도네. 열이 아니지. 28일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일주일 휴가인데 결혼 휴가 끝나는 날 떠나는 거야. 네. 그게 그 전부터 정주영 사장이 야 너 해외 공사를 가라 이렇게 해서 나를 좀 뭔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외를 보내기로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 사실은 이렇게 교제하던 여자가 있었고 그 나이도 27살에 입사를 했으니까 벌써
67년이면 내가 31살인가 2살인가 그렇게 됐지. 이렇게 됐는데 그 정정 회장이 너 다음에 뭐 어디가 뭐 하면 사실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 집 사람이 그때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3학년 때부터 해서 4학년이 됐는데 4학년 때 이 집이 차압을 당하고 뭐 파산이 됐다. 그 2월 하순에 그 졸업식 날이 2월 25일인가 그런데 진눈깨비가 쏟아지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그때 전화가 잘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회사로나 전화 오고 뭐 그 집엔 전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난리가 났대. 가보니까 뭐 지금 다 그 길바닥에 저동인데 지금 쌍용 빌딩 그 앞에 코너에 지금 다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빨간 딱지인가 뭔가지 그게 진짜 빨간 딱지더구만. 다 뭐 그냥 붙여놓고 그게 이제 천막을 사다 부분적으로 덮고 이제 이랬어. 그 내일이 졸업식인데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 졸업식에도 안 간다는 걸 내가 억지로 붙잡고 이제 졸업식에 갔는데.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자 마음 이부자리 하나라도 해주라 덤비고 그러는 걸 결혼으로 하는데 그렇게 사정이 돼서 결혼을 차입히 못했어요. 그 한 해 늦고 또 늦고 이렇게 결혼을 못했다. 그러니까 정지영 회장이 굉장히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걸로 알고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 MB를 태국공사에 내가 MB를 내가 보냈다고요. 그 대학 후배에다 또 입사하자마자 내 밑으로 와 있었거든. 그 내 관장이니까. 그래서 MB가 태국 가게 된 거야. 근데 또 월남에 공사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월남 캄난 소도시 공사가 현대건설 역사에서 가장